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아마 힘든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계실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그렇게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건 또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까지 분명히 잘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을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지금 전 세계 뭐 어떤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나 그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의 뭐 압박을 지속적으로 계속 연준에서 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살짝 또 말 바꾸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뭐 여기 대차대조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7.5%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연준에서는 지금도 돈풀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적인 거를 제가 팩트적인 관점에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3월 9일까지 일단은 계획이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어쨌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공포는 있지만 돈 풀기는 뒷구녕에선 계속 하고 있다. 미국에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이 분쟁으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사실상 공포 분위기가 막 조성되면서 호재거리 이슈가 나와도 사실 시장이 급냉이 계속 있었잖아요. 냉각기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좀 너무 과도하게 분위기 조성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 이제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랑 러시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랑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너무 반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적인 걸 알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신력 있게 보는 미국의 대표적인 미디어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가 여기 뭐 우크라이나를 탱크, 그리고 뭐 여기 제트기, 그리고 뭐 사이버 공격을 할 거다, 감행할 거다, 며칠 내에 곧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는 16일 날 전쟁이 발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안 됐죠.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러시아 얘기가 나오거든요.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이제 공식적인 결정을 할 거다. 온 썬데이에 돈바스에 관한 어떤 그 결정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분기점이 20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이제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게 사실은 20일까지 군사 훈련을 우크라이나 경계선에서, 거기서 할 거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0일 이후에도 군사 훈련을 할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분기점이 20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원래 오피셜하게 러시아에서 발표했던 얘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너무 좀 이상한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여기 돈바스란 얘기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동부 쪽이에요. 여기는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이제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친러시아 경향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쟁 없이 뭐 그냥 정치적인 뭐 어떤 그 이슈로 그냥 끝나면서, 뭐 물리적인 전쟁 없이 그냥 러시아에서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를 조금,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되게 웃긴 게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이제 발발하면서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네오하고 관련이 있다. 네오의 NFT 어떤 그 체인을 이용해서 BSN은 공식적으로 뭐 NFT를 유통시킬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발표하면서 네오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중요한 발표는 이제 3월 말에 할 거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게 BSN이 우크라이나하고 터키로 들어갔다, 확장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제 그거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해서 뭐 금리 인상이란 공포를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데, 뉴욕 연준의 윌리엄스라는 이 분이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어요.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이게 다 새벽에 나온 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2월 18일 날 공급망 문제는, 그러니까 서플리 체인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으며 일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금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죽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공급망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뭐 미국의 뭐 어떤 그 마트에 가면 여기저기 뭐 크림치즈라든가 아니면 뭐 고기라든가 뭐 식자재하고 관련해서 몇몇 개가 뭐 동이 났다. 공급망이 없다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회복되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공포가 있는 와중인데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달아서 점진적으로 사그러들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외신에 보면 뭐 국내 뉴스도 그렇고 그런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방역 패스를 해제하고 있다. 지난달 영국이 신호탄을 쏜 데 이어 최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동참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은 16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패스 제도를 해제한다고 보도했다. 자, 이제 공급망이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거라, 시간차를 두고 아마 돌아갈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다른 방역 조치들은 내달 20일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천천히 지속적으로 해제할 거란 얘기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한 출입 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방역 패스 확인을 목적으로 한 QR 서비스는 유지된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10시까지, 예전에 뭐 9시였으면 10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점진적으로 아마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숨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마 트여지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액도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급망도 해소가 될 거고 뭐 이거는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니까. 그래서 어쨌건 금리 인상 공포를 좀 한 발 뒤로 미국에서는 물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들이 여태까지 쇼했던 거를 다 이게 그 본색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유로퍼시픽의 이제 대표인 골드버그의 대표죠. 전 세계 골드버그인데 피터 시프트가 뭐란 얘기를 하냐면 연준에 따르면 2%의 중립금리에 도달할 때까지 4분의 1 포인트씩 천천히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1에서 2%는 중립적이지 않고 매우 수용적이다. 둘째, 완화적 통화정책은 고사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으로 고점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금리 2%까지 금리 인상한다라고 연준에선 얘기하는데 이걸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이 말엔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급망이 원활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데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2022년, 2023년, 2024년 지속적으로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시적으로 뭐 연준에서 한 발 물러나기 위한 어떤 뭐 지표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다 저는 쇼잉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가 지금 있는 와중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걸로 인해서 뭐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달러 위주의 뭐 어떤 결제 시스템인 뭐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킨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낸스가 러시아 은행 연합파에 가입이 됐다. 그래서 리드에서 뭐 이 가상자산 크립토에 관한 어떤 그 정책을 같이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오가 뭐 여러분들 물리신 가격까지 아직 온 건 아니에요. 분명히 회복을 못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되게 장기적으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뭐 광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되게 장투를 할 거거든요. 저는 이제 생각보다 올해 이제 장투를 할 건데 여기 네오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던 게 아주 오래전에 맺었던 게 사실은 폴리 네트워크라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보면은 뭐 BSN에서 공식적으로 NFT에 관한 발행은 네오를 통해서 한 거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축하한다라는 얘기를 폴리 네트워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폴리 네트워크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폴리 네트워크하고 알리페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저희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리페이는 알리바바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데이터 센터를 빅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 여기저기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중국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일까? 이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 설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과연 중국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BSN을 통해서 과연 뭘 하려고 하나? 예. 사실은 우려스러운 일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사실 알리바바가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는 거를 용인했거든요. 예, 용인을 했어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알기로는 알리바바가 데이터 센터가 들어간 게 미국에도 들어가 있고 유럽에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 보시면은 알리페이랑 자 폴리 네트워크라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네오하고도 관련이 있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오하고 자 보세요. 알리바바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뉴스를 보시고 중국은 자체 조건으로 NFT 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자, 2월 16일 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온 건데 알리페이에 관해서 사진이 등재가 돼 있죠. 자, BSN하고 알리페이 이게 제가 네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면 2021년 블록체인은 중국의 14차 5개년 계획에서 핵심 디지털 기술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2019년 날 일단 발표가 됐었는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아마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리고 BSN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터키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포털을 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자 동양과 서양 사이의 상품 거래였으며 중국이 NFT의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1대1로를 지금 디지털 1대1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BSN이. 자, 여기는 사실 터키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관문이며 포인트일 수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다고 해서 네오코인을 뭐 당장 사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네오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라. 그들이 과연 중국이 BSN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연 무슨 그림을 그리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파이코인이 히든 아닐까요? 리플은 믿기 용이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코인은 얼마나 많이 생태계를 유지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합니다. 리플 단점, 개미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집이라는 것이 먹히는데 코인은 반대 아닐까요? 아니면 코인을 100억 개 정도 더 풀면 가능할까요? 라고 이제 본인의 견해를 적어주셨는데 파이코인이 전 세계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나요?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바이낸스 이런 데 상장이 돼 있나요? 제가 일단 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거를 먼저 물어보고 싶고 중요한 건 파이코인 관련해서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셔도 진실이 어떤 건지 아마 아실 거예요. 뭐 리플코인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현재 진짜 진성 홀더들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이미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거랑 파이코인이랑 제가 좀 의심스럽게 많이 보는 게 콕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데려오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리워드를 해주더라고요. 예, 수당을 준다거나 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뭐 이상한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찰리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오미크론 확산 감소와 엔데믹 정책으로 인하여 인프라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한다면
전체적인 농산물 가격과 비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나요? 영향을 미친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까지는 안 갈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자, 일단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계속 되게 장기적으로 묶어놓은 상황에서 전 세계 뭐 금융 정치 엘리트들이 점진적으로 오픈한다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급망이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사그러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은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통화량 대비해서. 아까 피터 시프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이게 장기적으로 되게 슬금슬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비료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4월까지. 예, 전 세계에. 자, 그러면 콩이라든가 옥수수가 사료를 만들죠. 근데 이게 특히나 이제 봄에 비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딱 봄까지 비료를 수출을 금지했어요. 이게 근데 러시아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천연가스가 원재료예요. 이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6월 달까지 비료 수출을 금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파가 단기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때 비료를 그러니까 농작물에 넣거나 이 토지에다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장기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전 세계 농산물에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크림치즈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 뭐 비료가 모자라면 사실 다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비료가 농산물에 적용이 되고 농산물은 또 사료에 또 적용이 되고 사료는 또 가축에 적용이 되고 가축한테 먹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크림치즈도 영향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건 저는 점진적으로 계속 물가는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데 금리를 미국에서 설상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잡히냐는 거죠. 아까 피터 시프트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찰리님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진짜 좋은 글 적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정확히 보셨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비트코인이 처음에 만들어진 원인이 탈중앙화이고 인터넷을 통한 블록체인 기술력으로 중앙은행에서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는 말씀이세요. 규제안이 나오거나 각국의 CBDC 정책은 완벽한 중앙화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탈중앙화를 미끼로 사람들이 모이고 자유경쟁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결국 각 나라의 정부가 개입하고 큰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중앙화를 시키는 과정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5년 후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여전히 탈중앙화가 맞는 건지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도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중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됐건 알트코인 일정 특정의 알트코인이 됐건 개인이 특정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진짜 이 크립토판을 뒤흔드는 중심 세력이 핵심적인 코인의 양은 지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도 특정 세력이 금융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특정 금융 엘리트들 세력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라든가 그들이 일반 대중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이 중앙 집중하란 얘기예요. 변하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은 대중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도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뭐 금은 탈중앙화인가요? 잘 모르겠네요라고 이제 써주. 금은 실물이 탈중앙화죠. 알고 보면 이거는 숨길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거니까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코인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같이 만약에 향후에 되겠지만 분명히 뭐 보면 미러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지금 뭐 합성자산 거래소 갖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래서 권도영 대표를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건 뭐 문제 없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거고 중요한 건 뭐 이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 같이 될 게 100% 뻔한 건데 예, 그들이 통제를 하겠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거는 사람들은 뭐 탈중앙화가 어쩌느니 뭐 어떤 뭐 그렇게 거기다 비중을 두고 언급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예, 탈세, 탈법, 불법, 예, 뭐 복제 이런 게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빅브라더의 세계를 표방하는 약간 예, 사실은 이 코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저는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알고 있지만 코인 투자를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숙명인고고. 저희 이제 뭐 이 글 써주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써주셨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감을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폭락이 있고 또 기나긴 뭐 이렇게 계속 박스권에서 계속 옆으로 밀고 있는 지금 장세에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